코로나19 사태를 기점으로 글로벌 제조업의 탈중국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애플이 중국 스마트폰 생산 공장 일부를 인도에 이전할 것으로 알려져 불을 지피는 양상이다. 세계 스마트폰 생산량 중 중국에서 생산하는 비중이 지난해 70% 밑으로 떨어졌다. 스마트폰 업체들이 생산 기지를 중국에서 다른 지역으로 옮기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신종 코로나19 사태로 중국 공급망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스마트폰 업체들의 탈중국 행렬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카운터포인트 리서치는 중국이 세계 스마트폰 공장으로서의 매력을 잃고 있는 이유는 중국 근로자의 인건비 상승, 미중 무역 분쟁 여파, 그리고 인도 등 스마트폰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는 신흥 시장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한편 중국을 대체할 생산기지로 인도, 베트남이 급부상하고 있다. 카운터포인트 리서치는 특히 인도가 메이크 인 인디아 정책을 펴며 스마트폰 업체를 유인하고 있다며 세계에서 두 번째 큰 시장으로 성장한 인도의 정책에 많은 업체가 동요하고 있다고 전했다. 인도는 메이크 인 인디아라는 자국 산업 육성 정책에 따라 전기, 전자, 부품 관련 수입 관세를 급격히 높였다. 무관세였던 휴대전화 완제품과 부품을 인도로 들려가려면 15에서 20%의 관세를 내야 한다. 인도에서 팔 스마트폰은 인도에서 만들라는 메시지다. 또 베트남도 중국 대비 저렴한 인건비와 각종 개혁 개방 정책을 무기로 스마트폰 공장 유치에 적극적이다. 애플은 인도를 수출 거점화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논의는 중국 내 아이폰 생산 물량 20% 이상을 인도에 옮기는 것이 골자다. 중국 시장에서 입지가 좁아진 것도 이전을 고민하는 원인으로 보인다. 애플은 판매량보다 프리미엄폰의 수익성 확보 전략에 치중하고 있으나 점점 고급화되는 중국 로컬 브랜드가 위협이 되고 있다. 중국 토종업체마저 해외 생산을 늘리고 있다. 2015년 폭스콘과 함께 인도에 첫 스마트폰 공장을 세운 샤오미는 지난해 말 7번째 생산 라인 건설을 발표했다. 샤오미는 지난해 인도에서 약 4천만 대의 스마트폰을 생산했고 올해는 생산량을 6천만 대 정도로 늘릴 계획이다. 중국 BBK 일렉트로닉스의 계열인 오포와 비보 역시 올해 스마트폰 생산량 중 절반 이상을 인도에서 생산한다. 시장 조사 업체인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 등에 따르면 샤오미와 비보는 지난해 인도 스마트폰 시장 1위를 각각 차지했다. 삼성전자가 4위, 오포가 5위 순이다. 애플은 코로나19 사태로 탈중국 행렬을 부추길 전망이다. 류승희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원은 중국이 전자산업의 국산화를 추진하고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는 강화하면서 글로벌 분업체계가 위협받고 있다며 글로벌 분업체계 나아가 공급망이 무너지면서 중국의 글로벌 생산기지 역할이 축소되고 있다고 말했다. 시장조사업체인 옴디아는 최근 보고서에 코로나19 사태로 중국의 제조 파트너에 지나치게 의존했던 애플은 사업 자체가 압박받는 상황에 노출됐다며 이번 같은 사태를 막으려면 3년 이내에 중국 이외의 공급망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깊어지면서 미국 정부가 첨단 기술 제품의 중국 의존도 낮추기를 서두르고 있지만 탈중국 공급망 다변화 전략이 기대만큼 성과를 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 기업들의 중국 등 국외 공장을 미국으로 복귀시키라고 꾸준히 요구해왔는데 코로나19 사태 이후 이런 주장은 경제뿐 아니라 안보 차원에서도 강조되고 있다. 하지만 기업들이 공급망 다변화 전략을 실행하는 데는 만만치 않은 난관들이 도사리고 있다고 영국 경제신문 파이낸셜 타임스가 11일 지적했다. 신문은 정책 결정권자들이 주장하는 충격을 버텨낼 공급망 체계에 반대할 리는 아무도 없다며 문제는 이런 체계를 어떻게 갖추느냐라고 지적했다. 흔히 제기되는 대안은 특정 나라, 특히 중국에 모두 의존하지 말고 여러 나라 업체로부터 제품을 공급받는 것인데 다변화된 공급망 구축은 막대한 비용 증가를 부른다고 신문은 전했다. 자동차 업계에 부품을 공급하는 영국 기업 유니파트의 존 릴 최고 경영자는 새 부품 공급처를 찾는 건 이베이에서 물건을 검색하는 것처럼 간단하지 않다고 말했다. 자동차 업체에 납품할 연료 탱크 공급 업체를 새로 발굴해 규격을 확정하고 품질을 확인하는 데까지 짧으면 몇 달, 길면 몇 년도 걸린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부쩍 거론하는 첨단 기술 제품의 공급망 다변화는 훨씬 어렵다.
막대한 투자비가 들 뿐 아니라 극소수 기업만 개발 생산 능력을 갖춘 기술적 독점 체제가 강력하기 때문이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최근 미국 정부가 반도체 업체 인텔, 대만 반도체 TSMC 등과 미국의 대규모 반도체 위탁 생산 시설을 건설하는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반도체 생산을 동아시아에 의존해서는 안보가 위협받으니 반도체 자급자족을 이루겠다는 것이다. 미국 정부는 텍사스 오스틴에 반도체 공장을 갖고 있는 삼성전자의 미국 내 시설 확장을 도울 용의도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미국이 자급자족을 주장하면서도 미국 업체인 인텔뿐 아니라 삼성전자나 대만 반도체와도 협력을 모색하는 것은 새 업체 외에는 누구도 첨단 반도체를 대량 생산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칼자루는 업체들이 쥔 셈이며 미국 정부가 뜻을 이루려면 막대한 보조금을 줘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만 반도체가 미국을 포함해 모든 적절한 생산 지역을 적극 검토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다고 밝힌 것도 이런 분위기를 반영한다. 기술적 어려움도 극복 과제다. 애플은 2015년 내놓은 아이폰 6S에 삼성전자와 대만 반도체가 각각 생산한 두 가지 중앙처리장치 칩을 썼는데 두 제품은 정밀도와 크기가 서로 다르고 전력 소모량 등 성능도 차이가 난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이런 차이에 따른 품질 관리와 제조의 어려움을 감수하면서까지 다변화를 시도하는 건 비용에 민감한 기업들로선 달가운 일이 아니다. 미국 정부가 어렵사리 기업들을 설득해도 탈중국 다변화 전략이 미국의 안보를 약속한다는 보장도 없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코로나19처럼 세계적 유행병이 다시 돌면 전 세계 공장이 모두 멈춰서면서 공급망이 흔들리기는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원료부터 최종 제품까지 전체를 자급자족하지 않는 한 이번과 다를 게 별로 없다는 지적이다. 한편 중국과 인도는 과거부터 국경을 두고 분쟁을 벌여왔다. 인도와 중국의 군인 수십 명이 국경을 공유하는 시킴주에서 물리적 충돌을 벌였다고 인도 언론이 보도했다. 군 관계자는 지난 9일 벌어진 사건으로 인해 중국군 7명과 인도군 4명이 부상했다고 밝혔다. 현지 지휘관들이 병사들과 대화를 해 싸움을 말린 것으로 전해진다. 양국은 3,400km 길이에 이르는 공유 국경을 두고 분쟁하고 있다. BBC 남아시아 에디터 안바라산 에트라자는 국경 지역에서는 군인들이 서로 밀거나 돌을 던지는 등의 상황이 종종 벌어진다고 설명했다. 충돌이 발생한 곳은 히말라야 산맥 해발고도 약 5,000m 정도에 있는 인도 시킴주 나쿠라 지역이다. 중국과 인도는 1962년 국경을 놓고 전쟁을 벌였다. 지난 2017년에도 중국이 분쟁 지역인 고원 쪽으로 국경 도로를 연장하려고 하면서 이 지역에서 충돌이 있었다. 인도와 중국이 저마다 순찰대를 보내면서 물리적인 대치가 벌어지기도 하지만 지난 40년 동안 서로 향해 총알을 발사한 적은 없다.